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버벅대네요. 좀 어제 잠을 좀 설쳤어요. 왜 잠을 설쳤냐면 어떤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저희 이제 컨쇼 팀, 저희 이제 매니저들이랑 이제 저희 조교들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소를 써주는데 되게,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자소서를 써주거나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해주는데 뭐 최소 300, 뭐 많게는 600 이렇게 받는데요. 그걸 보고 서로의 의견이 좀 달랐어요. 저희 이제 매니저나 이 아이들은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저는 아니다. 솔직히 사교육의 거품이 저는 되게 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대학교를 보내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제가 걸어놓고서 컨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레벨에 따라서 솔직히 그 아이의 인생이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고비용을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이 컨설팅이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쇼 방송이라는 것도 만든 거고, 그리고 그 컨설팅이라는 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하면은 솔직히 학생들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어머님들은 뭐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거 다니셔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데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좀 고비용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다가 좀 잠을 늦게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좀 오반 것 같아요. 300만 원, 600만 원은 저도 솔직히 고액으로 컨설팅을 해본 적이 있나?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소서는 어차피 학생이 먼저 써야 되는 거고 라인만 잘 형성하면 되니까 우리 컨쇼 방송에서 알려주잖아요.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저희 컨쇼 방송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제 좀 잠을 못 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학교는 아까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해온 학교가 간호대학교예요. 3, 4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간호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간호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특히 뭐 대학병원이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찾아온 학교들은 어떤 학교냐면 3등급이나 4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간호대학교. 그러니까 여학생들 조금 잘 봐야겠죠. 남학생들도 뭐 간호대를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 4등급이면은 솔직히 간호대 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입시 설명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박람회도 요번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리고 박람회 갔을 때 어머님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컨쇼 방송 보신 어머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박람회도 못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박람회 갔을 때 요번에 제가 조금 좋은 학교를 하나 찾아왔어요. 박람회장을 이렇게 서성이는데 제가 박람회를 가는 이유는 솔직히 입학사정관이랑 친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책 있잖아요. 그 학교 책을 되게 많이 나눠줘요. 그리고 싸가지 볼펜이라고 그러죠. 그 볼펜 그거 어디로 가요? 저 솔직히 하여튼 그 책 때문에 가는데 책을 다 수거해 와요. 한 2권씩, 3권씩 수거해 갖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분석을 시작할 때 보통 사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뽑으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A4지 아까워 죽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박람회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오는데 요번에 책을 갖고 오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한국성서대학교라는 학교를 찾았어요.
거기에 입학팀에 계신 아름다운 입학사정관님이랑 입학처 사람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국성서대학교는 어디냐면요,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고요. 그리고 대학 레벨은 솔직히 하위권 대학이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서.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예요. 솔직히 기독교 학교인데, 대한민국의 대학교 중에 기독교 학교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 학교라 그래갖고 뭐 불교 아이가 못 간다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학 레벨은 하위권이 많지만, 여기에 제가 찾아온 과가 뭐냐면 바로 간호학과예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학교가 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제 친구 의사들 얘기 들어봐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간호사가 좀 부족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들이 너무 조금 뭐 힘들잖아요. 쉽진 않아요. 이번에 메르스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 의사나 간호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었잖아요. 뭐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일만 했는데, 간호사분들의 수요가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하대요. 공급이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솔직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꼭 대학병원이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취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보장이 돼 있다는 걸 느꼈고, 한국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도 입학처나 그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훌륭한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컨쇼 방송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평균 성적 분포 때는 내신 3등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호학과인데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라인을 짜왔다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과들 있어요. 뭐 영유, 뭐 보육학과, 영아 보육 그런 과도 있는데, 제가 오늘 찾아온 거는 간호학과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뽑냐면요. 자, 봅시다. 수시 전형이,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서 전형이 있는데,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서 성서대학교 간호학과고요. 전체 인원이 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성서대학교가 교수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느꼈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체 인원을 20명 뽑는데 여기서 10명을 뽑습니다. 1단계는 학생기록부가 80이 들어가고요. 면접이 20%가 들어가고,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최저 있는 게 간호학과예요. 왜 그러냐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성적대가 되는 아이들이나 머리에 지식 수준이 좀 있는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식 수준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다른 학과들은 솔직히 수능 최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능 최저 있는 학과가 바로 간호학과고요. 학생기록부를 80으로 보는데, 저 80 안에는 뭐 교과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이 20% 들어가는데, 면접은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영역입니다. 탐구 2개 영역의 평균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죄송해요. 미쳤나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영역 중에 합이 3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점이 3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할만하다고요, 이거. 그렇지 않나? 탐구 2과목 중에 한 과목만 열심히 해가지고 3등급 라인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그 중에 나머지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중에 3등급 가져가면 되잖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3등급 그렇게 막 수능 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최저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컷당하고 잘려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2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를 수시로 노리는 학생들이 있다라면은 면접 준비를 좀 하고, 생기부는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좀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탐구 한 과목에 뭐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내가 조금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라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올인을 해가지고 이 3등급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솔직히 수능 최저가 막 그렇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아이들을 솔직히 좀 잘라내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성서대학교 같은 경우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제는 그 많은 과목을 다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 그리고 내가 강할 수 있는 과목, 그리고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과목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생기부랑 면접이 20%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학생생활기록부는 입학사정관이나 입학팀에서도 저한테 말해준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등급대가 많이 낮아지면 힘들겠지만 3, 4등급, 특히 3, 4등급은 거의 평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5등급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3등급이랑 5등급이랑 그 갭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생기부나 이런 교과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솔직히 미흡하다라는 거를 이 성서대학교 입학팀에서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면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전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형을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학생 소개를 통해서 학교를 뭔가를 찾거나 뭐 학교를 분석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간호대학교라는 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간호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하나의 이런 대학교 있어요. 이런 대학교가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대학병원이 있는 학교도 뭐 카톨릭 대학교나 뭐 가천대학교나 뭐 고려대학교 뭐 이런 대학병원이 있는 학교들의 간호학과 좋죠, 솔직히. 그리고 등급대도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좋은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저는 간호대학교라고 하면은 학교 레벨은 미친 듯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아닌 이상. 그렇다고 뭐 제가 간호사분들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일반 전형 말고 또 뭐가 있냐면 KBO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 입학 사정관이겠죠. KBO 인재 전형인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뽑냐면요. 보겠습니다. 성서대학교 간호학과 여기는 전체 인원 20명에서 몇 명 뽑냐면 5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바로 서류평가가 들어가고요. 생기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부분을 좀 많이 보는 데다가 면접은 10%가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3등급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학교 성적은 한 3등급 정도가 돼. 아니면 심지어 학교 생기부가 한 2등급 후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 아니면 4등급 거의 개초반 이런 학생들. 그런데 나는 수능을 보면은 이상하게 막 5등급이 나오고 막 4등급이 나오고 3등급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까 일반 전형보다는 KBO 인재 전형에다가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대신 면접이 10%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10%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면접 비중보다는 좀 생기부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면접 비중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생기부나 서류평가 90%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1단계에서 생기부나 서류평가를 했을 때. 그런데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성서대학교를 지원하는 우리 간호학과 아이들이 생기부 스펙이 진짜 화려하거나 스펙이 진짜 잘 짜여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강한 아이라면 저는 더 좋은 대학교를 집어넣을 것 같고 솔직히 성서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는 아이들의 저는 스펙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라인이 등급대 저는 교과를 좀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상 경력 보겠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3, 4등급 아이들이 수상 경력이 보통 몇 등급 정도가 되냐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아이들의 수상 경력이라면 보통 많으면 5개에서 적은 아이들은 뭐 2, 3개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2개에서 5개 사이에 수상 경력을 갖고 있거나 한 6개? 많아봤자 6개 그 정도의 수상 경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일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수상 경력 같은 거 보겠죠. 성실성 때문에도 보고 교과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생기부를 분석하거나 서류 평가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수상 경력이나 그리고 또 성서대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는 봉사 시간이나 봉사 라인 같은 거,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솔직히 좀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를 보는 데 있어서 인성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기부나 서류평가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벌써 생기부는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분명 성서대학교 쪽으로 집어넣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진짜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구별하는 거는 저는 면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면접이 10%밖에 안 들어가지만 거기다가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면접이 10%밖에 안 들어가지만 면접은 솔직히 좀 준비를 타이트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잘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 전형이 이 KBU 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는 생기부나 서류 평가가 더 많이 반영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평가하는 부분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숫자적인 그 실증적으로 양적으로 아이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생기부나 서류 평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아까 일반 전형보다는 좀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면접을 못 보면 떨어진다라는 건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을 넣을 건지 KBU 인재 전형을 집어넣을 건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에 자기의 그 능력을 판단하고 어디에 넣었을 때가 더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바로 한국성서대학교의 이 KBU 인재 전형과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 전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나 서류 평가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도찐 개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KBU 인재 전형이 생기부나 이 서류 평가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서류 평가는 뭐 자소서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학생부 반영하는 걸 좀 볼게요. 학생부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면요. 1, 2, 3학년 100% 그냥 전 교과를 다 보고요.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과목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래갖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모든 과목을 반영 비율 없이 1, 2, 3학년 100%를 다 집어넣고요. 현역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성적,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나왔잖아요. 네, 요즘 제가 종합성적표 보느라 뒤져버릴 것 같은데 종합성적표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성적표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내신 반영이 아까 보여드릴게요. 뭐가 좀 다르냐면 일반 전형은 1등급이 8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점수대가 몇 점이 차이가 나냐면은 한 4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4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간호과라면 여기 아이들이 집어넣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왜 제가 3등급 아이가 가기 좋은 대학교라고 말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등급 아이가 가기 좋은 학교가 한국성서대학교고 4등급도 솔직히 좀 노릴만은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등급이랑 4등급이랑 여기 보시면 점수 차는 똑같이 벌어집니다. 다 4점 4점 벌어지는데 학교에서 말한 건 뭐냐면 이 4점에 이 8점이죠. 두 개의 이 갭차가 8점인데 이게 면접으로 웬만하면 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3등급이랑 4등급이랑 만약에 4점 차이가 난다면 2등급 후반대 아이들이랑 죄송합니다. 2등급 후반대랑 4등급 아이가 만약 8점 정도가 난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왜 못 뒤집으겠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KBU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등급이랑 3등급, 4등급이랑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500점 만점으로 가게 되고요. 점수 갭차가 3점 차이씩 나요. 그러니까 아까 생기부나 이런 거를 볼 때 일반 전형보다 KBU가 더 90%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점수 갭차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더 뒤집기가 점수차가 더 폭이 더 좁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얼마큼 타이트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또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자, 그러면 한국성서대학교 면접 유형을 좀 볼게요. 제가 이걸 좀 알아왔는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입학팀에서 저희 컨쇼팀에게 말을 해줬었어요. 저희 학교는 이런 부분은 좀 강조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의 면접을 어떤 라인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 쪽에다가 진짜 많은 팁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이 방송에다가 그걸 다 말해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구체적인 부분까지 솔직히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만일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컨설팅을 아예 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오픈을 해드리겠지만 이 방송에다가 보편성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저희에게 줬던 그 정보를 보편적인 방송으로 다 내보내게 되면은 아이들이 솔직히 잘못하면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피를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필터링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얘네들 왜 다 똑같은 말을 하지? 어떻게 된 거야? 다 준비해온, 뭐야, 이거 컨설턴트 도움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필터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해드릴게요. 방송에다가.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명료성 있는 대답을 원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말한다라는 거는 원인의 부분을 잘 분석을 해갖고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장황하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네들이 몇 분을 주냐면요, 10분 내외로 줍니다. 아이가 면접을 할 수 있는 게 10분밖에 안 되는데 어머님,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면접장 들어가서 앉아서 몇 마디 하면 벌써 10분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료한 답변을 준비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명료한 답변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딱 맞는 틀에 있어서 말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장엄하게 막 길게 말해버리면은 정말로 그 교수가 듣다가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가 주절 얘기해버리면 시간은 잡아먹는 대로 잡아먹고 나를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요하고 명료성 있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그 연습이 솔직히 좀 준비를 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랑, 또한 이 명료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컨쇼 방송할 때도 솔직히 대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뭔가를 말할 때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 원인과 결과로 말해드려요. 학생들의 성적이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좀 살을 붙이다 보니까 저는 말을 좀 길게 하는 거지, 솔직히 저 이거 되게 짧게 해서 그냥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드려야 되지만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오래 떠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보통 컨쇼 방송 1시간 하잖아요. 저희 방송 뭐 대학교 2개나 3개 하면, 걷다가 한 대학교가 한 20몇 분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솔직히 한 1, 2분짜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딱 명료하게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되는 말과 중점적인 주제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소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소서 분석 및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자소서 분석은 뭐냐면 보통 자기소개서 안에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들이. 그런데 자소서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솔직히 뭐 봉사활동을 한 부분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가 동아리 활동이나 뭐 봉사활동을 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이나 그거를 극복했던 점, 아니면은 좀 어떤 힘든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료성 있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소서 같은 경우 물어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로 네가 썼니 아니면은 자소 강사가 써줬니, 그거 솔직히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터링 작업을 말로써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학생이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료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귀신같이 다 찾아냅니다. 교수님이 1년에 만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는 거죠.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소서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 있는 뭐 동아리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내가 한 활동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맞게끔, 또한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또한 뭐 내가 느꼈던 점이 있거나 성찰적 태도가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중요시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계 공부가 조금 되는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게 강합니다. 성적대가 아예 낮은 아이들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3, 4등급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서 그렇게 뭐 1, 2등급 아이들만큼 솔직히 학습량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3등급이나 4등급을 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그거를 케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주도 학습,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뭘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많이 해 가세요. 그러면 아마 좀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로 공부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뭐 내 학습 방법, 나만의 학습 방법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내가 만일 되게 약했던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료하게 준비를 좀 해서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성 부분을 봅니다. 이게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인성 부분을 보는데, 인성 부분을 그걸 한번 봐보세요, 어머님. 뭐냐면 성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에 대한 인재상이나 우리 학교에 그 학교를 세운 뭐 이념 뭐 그런 것들이 막 써져 있어요. 홈페이지 소개나 막 총장님, 특히 그 학교 그 성서대학교 총장님 있잖아요. 그 성서대학교 총장이 한 글을 꾸고 있어요. 그 글고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어떠한 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 학교의 색깔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한번 훑어봐요. 홈페이지를 훑어보면서 또한 총장이 쓴 글을 다 봅니다. 학교 소개 글을 다 보고 뭐 개념, 뭐 이념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그 학교의 색깔을 조금 찾아내거든요. 한국 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뭐 배려, 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시하는 학교일 거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인재사항을 한번 읽어보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색깔로 한번 바꿔서 면접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부분은 홈페이지의 인재사항, 뭐 이런 뭐 이념, 학교를 설립한 이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기주도 학습이랑 좀 붙여서 할게요. 학업 계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학업 계획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 아이가 학업에 대한 의지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 이거를 정말 중요시할 거예요. 이거 중요시해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학업 계획, 학년별로 구체성을 띠면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해갈 거야. 이렇게 해갈 거야. 정말 저는 미안해요. 잘난 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이거예요. 학년별로 1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저는 그 부분을 정말 노력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케어를 해갖고 2학년이 올라갔을 때는 또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면서 3학년 때는 뭐 할 거고 4학년 때는 뭐 해서 졸업한 후에는 내가 어떤 형식의 뭐 간호사가 될지 아니면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년별로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가면은 솔직히 조금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그런 의료 용어나 이런 게 다 영어랍니다. 영어 부분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어 학습 분야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만일 영어가 되게 약점인 학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할 건지 어떤 자기 주도 학습을 준비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만일 내가 영어 성적이 되게 좋다면 그 부분을 좀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수라면 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좀 글로벌 시대인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아이가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어에 대한 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사들이 막 떠들면 밑에 자막 뜨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적인 그 전문 학문적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영어에 대한 강점이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전. 그리고 그래서 영어 학습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간호학과에 들어왔을 때의 자질과 인성 중요하겠죠. 솔직히 저는 간호사분들, 특히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은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한민국을 살면서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경찰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최고죠. 두 번째가 소방관 하시는 분들이랑 세 번째가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세 분들은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배려하고 봉사를 해야 되면 요번에 메르스 사태 일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사분들 거의 집에 못 갔어요. 거기서 거의 계속 생활했다고요. 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또한 그걸 극복하고 그런 인성과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요번에 메르스 사건이 성서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큰 이슈화가 일어나거나 시사적인 부분 중에 이 간호사의 자질이나 인성을 요번에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르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그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그 사람들의 자질이나 인성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면접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메르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메르스를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이 간호학과 자질이나 인성을 물어봤을 때 제가 요번에 2015년 간호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뭐 하면서 뭐 메르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메르스 사건을 하면서 간호사분들이나 의료계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노하 뭐 그런 것들을 뭐 보면서 뭔가를 느꼈고, 저거 같은 경우는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거의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간호학과 준비하시는 분들 메르스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명을 뽑는데 지금 1, 2, 3학년 간호학과 모든 정원이 45명입니다. 45명인데 와, 교수진이 9명이에요.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어. 45명의 교수진이 9명이나 있대요. 그러면 한 사람당 5명씩 케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대학교를 그 간호학과를 솔직히 좀 높이 평가를 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수진이나 교수님들도 다 의사 라인 쪽으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45명 정원에 교수진이 9명이나 있다는 건 한 사람당 5명씩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거고, 거의 이건 학원이에요, 학원.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그 5명의 학생들을 엄청난 케어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아이들의 취업 부분까지 발벗고 나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기숙사는 일단 신입생 중심으로 뽑는데요. 4인 1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학교가 어디냐면 저 서울 노원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원리버면은요, 이 위쪽에 있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가기에는 솔직히 좀 멀고요. 서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뭐 다 통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천이나 요 경기권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통학이 좀 힘들다라면 기숙사 생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여자애들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숙사 신입생 중심으로 뽑는다 그러고. 그리고 요거 좀 봅시다. 작년 결과예요. 결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간호학과고요.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우리 아까 일반 전형이랑 KBO 인재 전형 2개 봤잖아요. 그죠? 요 2개에 대해서 성적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일반 전형 같은 거는 최고로 뽑힌 아이가 2.67입니다. 그래서 아까 2, 3, 4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그었던 건데요. 최고로 뽑혔던 애들이 2.67이고요. 평균점이 3.3이고 최저가 3.93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이 붙은 건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KBO 인재 전형은 최고가 1점대가 뽑혔어요. 1등급 아이가 뽑혔고 평균이 2.94니까 2등급 개 후반이죠. 그리고 최저가 4.10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그 위에다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면접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입학사정관은 솔직히 면접에 대한 부분이나 자소서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등급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신이 좀 딸리거나 이런 아이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던 아이들은 KBU를 집어넣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3.93이나 되는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 솔직히 얘네들이 생기부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등급이 내려가냐면 얘네 최저가 없어서 그래요. 얘네들은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점수대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원래 이렇게 어머님들 이론상 뒤바뀌어야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2개가 뒤바뀌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나온 거 왜 그러냐면 KBO인데 내신 1.84 보세요. 얼마나 높아. 원래 여기가 높아야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가 높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수능 최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좀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4.10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4등급, 5등급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4등급 아이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최저만 된다라면. 3.93이나 4.5나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이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최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KBO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뭐 면접을 준비하는 거나 생기부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4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간호대학교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저를 보실 거면 최저를 좀 준비하는 효율성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뭐 어차피 생기부랑 이런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학교에 맞는 공부를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한국성서대학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성서대학교 데이터를 좀 구했어요. 제가 구해서 봤는데 얘네 취업률 100%예요. 간호학과는 지금까지 취업률이 100%가 아닌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 교수가 9명이라니까요. 한 사람당 5명씩 케어하고 있는데 그거 취업 못 시킬까. 걷다가 개인 병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대학병원이나 뭐 봤더니 이거예요. 뭐 세브란스나 아니면 뭐 가천대학교 병원, 가천병원이나 뭐 길병원이나 뭐 백병원, 뭐 그리고 이런 학교, 카톨릭, 성모병원 이런 데 다 취업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큰 대학병원 이런 데 취업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간호학과는 대학교 라인이 그렇게 강하게 막 지연, 학연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간호사를 안 해봐서. 근데 그런 게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야, 의사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100% 취업이랍니다. 취업률이 100%래요. 이거는 입학사정관이나 입학팀에서 저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 100% 시킬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교수진 라인을 그렇게 구축한 이유도 이 취업 때문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를 나왔을 때 취업률이 100%라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등급에서 4등급이죠, 솔직히. 그리고 여기도 3등급에서 4등급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지금. 평균이 2.94라는 건 요 사이에 3등급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3등급이나 4등급을 갖고 있는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그리고 생기부를 조금 라인을 짤 수 있다라면, 그리고 봉사 시간이 좀 있다라면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그리고 간호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몇 분을 주냐면요, 10분 내외로 줍니다. 아이가 면접을 할 수 있는 게 10분밖에 안 되는데 어님,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면접장 들어가서 앉아서 몇 마디 하면 벌써 10분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료한 답변을 준비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명료한 답변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딱 맞는 틀에 있어서 말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장엄하게 막 길게 말해버리면은 정말로 그 교수가 듣다가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가 주절 얘기해버리면 시간은 잡아먹는 대로 잡아먹고 나를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요하고 명료성 있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그 연습이 솔직히 좀 준비를 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랑, 또한 이 명료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컨쇼 방송할 때도 솔직히 대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뭔가를 말할 때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 원인과 결과로 말해드려요. 학생들의 성적이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좀 살을 붙이다 보니까 저는 말을 좀 길게 하는 거지, 솔직히 저 이거 되게 짧게 해서 그냥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드려야 되지만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오래 떠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보통 컨쇼 방송 1시간 하잖아요. 저희 방송 뭐 대학교 2개나 3개 하면 걷다가 한 대학교가 한 20몇 분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솔직히 한 1, 2분짜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딱 명료하게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되는 말과 중점적인 주제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소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소서 분석 및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자소서 분석은 뭐냐면 보통 자기소개서 안에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들이. 그런데 자소서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보면은 솔직히 뭐 봉사활동을 한 부분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가 동아리 활동이나 뭐 봉사활동을 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이나 그거를 극복했던 점, 아니면은 좀 어떤 힘든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료성이 있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소서 같은 경우 물어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로 네가 썼니 아니면은 자소 강사가 써줬니, 그거 솔직히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터링 작업을 말로써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학생이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료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귀신같이 다 찾아냅니다. 교수님이 1년에 만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거야. 뭐 그 사람들의 자질이나 인성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면접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메르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메르스를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이 간호학과 자질이나 인성을 물어봤을 때, 제가 요번에 2015년 간호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뭐 하면서 뭐 메르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메르스 사건을 하면서 간호사분들이나 의료계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노하 뭐 그런 것들을 뭐 보면서 뭔가를 느꼈고, 저거 같은 경우는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거의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간호학과 준비하시는 분들 메르스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명을 뽑는데 지금 1, 2, 3학년 간호학과 모든 정원이 45명입니다. 45명인데 와, 교수진이 9명이에요.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어. 45명의 교수진이 9명이나 있대요. 그러면 한 사람당 5명씩 케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대학교를 그 간호학과를 솔직히 좀 높이 평가를 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수진이나 교수님들도 다 의사 라인 쪽으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45명 정원에 교수진이 9명이나 있다는 건 한 사람당 5명씩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거고, 거의 이건 학원이에요, 학원.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그 5명의 학생들을 엄청난 케어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아이들의 취업 부분까지 발벗고 나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기숙사는 일단 신입생 중심으로 뽑는데요. 4인 1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학교가 어디냐면 저 서울 노원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원리버면은요, 이 위쪽에 있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가기에는 솔직히 좀 멀고요. 서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뭐 다 통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천이나 요 경기권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통학이 좀 힘들다라면 기숙사 생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여자애들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숙사는 신입생 중심으로 뽑는다 그러고. 그리고 요거 좀 봅시다. 작년 결과예요. 결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간호학과고요.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우리 아까 일반 전형이랑 KBO 인재 전형 2개 봤잖아요. 그죠? 요 2개에 대해서 성적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일반 전형 같은 거는 최고로 뽑힌 아이가 2.67입니다. 그래서 아까 2, 3, 4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그었던 건데요. 최고로 뽑혔던 애들이 2.67이고요. 평균점이 3.3이고 최저가 3.93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이 붙은 건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KBO 왜 잠을 설쳤냐면 어떤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저희 이제 컨쇼팀, 저희 이제 매니저들이랑 이제 저희 조교들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소를 써주는데 되게,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자소서를 써주거나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해주는데 뭐 최소 300, 뭐 많게는 600 이렇게 받는데요. 그걸 보고 서로의 의견이 좀 달랐어요. 저희 이제 매니저나 이 아이들은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저는 아니다. 솔직히 사교육의 거품이 저는 되게 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대학교를 보내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제가
걸어놓고서 컨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레벨에 따라서 솔직히 그 아이의 인생이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고비용을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이 컨설팅이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쇼 방송이라는 것도 만든 거고, 그리고 그 컨설팅이란 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하면은 솔직히 학생들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어머님들은 뭐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거 다니셔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데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좀 고비용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다가 좀 잠을 늦게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좀 오반 것 같아요. 300만 원, 600만 원은 저도 솔직히 고액으로 컨설팅을 해본 적이 있나?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소서는 어차피 학생이 먼저 써야 되는 거고 라인만 잘 형성하면 되니까 우리 컨쇼 방송에서 알려주잖아요.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저희 컨쇼 방송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제 좀 잠을 못 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학교는 아까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학교가 간호대학교예요. 3, 4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간호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간호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특히 뭐 대학병원이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저 보고 교과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생기부를 분석하거나 서류 평가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수상 경력이나, 그리고 또 성서대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는 봉사 시간이나 봉사 라인 같은 거,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솔직히 좀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를 보는 데 있어서 인성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기부나 서류 평가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벌써 생기부는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분명 성서대학교 쪽으로 집어넣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진짜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구별하는 거는 저는 면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면접이 10%밖에 안 들어가지만, 거기다가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면접이 10%밖에 안 들어가지만 면접은 솔직히 좀 준비를 타이트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잘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 전형이, 이 KBU 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는 생기부나 서류 평가가 더 많이 반영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평가하는 부분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숫자적인 그 실증적으로 양적으로 아이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생기부나 서류 평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아까 일반 전형보다는 좀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면접을 못 보면 떨어진다라는 건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을 넣을 건지 KBU 인재 전형을 집어넣을 건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에 자기의 그 능력을 판단하고 어디에 넣었을 때가 더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바로 한국성서대학교의 이 KBU 인재 전형과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 전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나 서류 평가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도찐 개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KBU 인재 전형이 생기부나 이 서류 평가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서류 평가는 뭐 자소서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학생부 반영하는 걸 좀 볼게요. 학생부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면요. 1, 2, 3학년 100% 그냥 전 교과를 다 보고요.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과목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래갖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모든 과목을 반영 비율 없이 1, 2, 3학년 100%를 다 집어넣고요. 현역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성적,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나왔잖아요. 요즘 제가 종합성적표 보니라 뒤져버릴 것 같은데 종합성적표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성적표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내신 반영이 아까 보여드릴게요. 뭐가 좀 다르냐면 일반 전형은 1등급이 8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점수대가 몇 점이 차이가 나냐면은 한 4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4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간호과라면 여기부터 간호학과인데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라인을 짜왔다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과들 있어요. 뭐 영유, 뭐 보육학과, 영아 보육 그런 과도 있는데 제가 오늘 찾아온 거는 간호학과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뽑냐면요. 자, 봅시다. 수시 전형이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서 전형이 있는데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서 성서대학교 간호학과고요. 전체 인원이 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 성서대학교가 교수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느꼈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체 인원을 20명 뽑는데 여기서 10명을 뽑습니다. 1단계는 학생기록부가 80이 들어가고요. 면접이 20%가 들어가고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요.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최저 있는 게 간호학과예요. 왜 그러냐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성적대가 되는 아이들이나 머리에 지식 수준이 좀 있는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식 수준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다른 학과들은 솔직히 수능 최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능 최저 있는 학과가 바로 간호학과고요. 학생 기록부를 80으로 보는데 저 80 안에는 뭐 교과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이 20% 들어가는데 면접은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영역입니다. 탐구 2개 영역의 평균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죄송해요. 미쳤나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영역 중에 합이 3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점이 3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할만하다고요, 이거. 그렇지 않나? 탐구 2과목 중에 한 과목만 열심히 해가지고 3등급 라인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그 중에 나머지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중에 3등급 가져가면 되잖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3등급 그렇게 막 수능 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최저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컷당하고 잘려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2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를 수시로 노리는 학생들이 있다라면은 면접 준비를 좀 하고 생기부는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좀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탐구 한 과목에 뭐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내가 조금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라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올인을 해가지고 이 3등급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솔직히 수능 최저가 막 그렇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하나 찾아왔어요. 박람회장을 이렇게 서성이는데 제가 박람회를 가는 이유는 솔직히 입학사정관이랑 친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책 있잖아요. 그 학교 책을 되게 많이 나눠줘요. 그리고 싸가지 볼펜이라고 그러죠. 그 볼펜 그거 어디로 가요? 저 솔직히 하여튼 그 책 때문에 가는데 책을 다 수거해 와요. 한 2권씩, 3권씩 수거해갖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분석을 시작할 때 보통 사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뽑으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A4지 아까워 죽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박람회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오는데 요번에 책을 갖고 오다가 제가 우연찮게 한국성서대학교라는 학교를 찾았어요. 거기에 입학팀에 계신 아름다운 입학사정관님이랑 입학처 사람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국성서대학교는 어디냐면요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고요. 그리고 대학 레벨은 솔직히 하위권 대학이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서.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예요. 솔직히 기독교 학교인데 대한민국의 대학교 중에 기독교 학교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 학교라 그래갖고 뭐 불교 아이가 못 간다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학 레벨은 하위권이 많지만 여기에 제가 찾아온 과가 뭐냐면 바로 간호학과예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학교가 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제 친구 의사들 얘기 들어봐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간호사가 좀 부족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들이 너무 조금 뭐 힘들잖아요. 쉽진 않아요. 이번에 메르스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 의사나 간호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었잖아요. 뭐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일만 했는데 간호사분들의 수요가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하대요. 공급이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솔직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꼭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취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보장이 돼 있다는 걸 느꼈고, 한국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도 입학처나 그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훌륭한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컨쇼 방송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평균 성적 분포 때는 내신 3등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호학과인데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라인을 짜왔다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과들 있어요. 뭐 영유, 뭐 보육학과, 영아 보육 그런 과도 있는데 제가 오늘 찾아온 거는 간호학과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뽑냐면요. 자, 봅시다. 수시 전형이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서 전형이 있는데,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서 성서대학교 간호학과고요. 전체 인원이 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 성서대학교가 교수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데로 한번 바꿔서 면접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부분은 홈페이지에 인재상 뭐 이런 뭐 이념, 학교를 설립한 이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기주도 학습이랑 좀 붙여서 할게요. 학업 계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학업 계획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 아이가 학업에 대한 의지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 이거를 정말 중요시할 거예요. 이거 중요시해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학업 계획, 학년별로 구체성을 띠면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해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정말 저는 미안해요, 잘난 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이거예요. 학년별로 1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저는 그 부분을 정말 노력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케어를 해갖고 2학년이 올라갔을 때는 또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면서 3학년 때는 뭐 할 거고 4학년 때는 뭐 해서 졸업한 후에는 내가 어떤 형식의 뭐 간호사가 될지 아니면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년별로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가면은 솔직히 조금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그런 의료 용어나 이런 게 다 영어랍니다. 영어 부분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어 학습 분야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만일 영어가 되게 약점인 학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할 건지, 어떤 자기 주도 학습을 준비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만일 내가 영어 성적이 되게 좋다면 그 부분을 좀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수라면 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좀 글로벌 시대인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아이가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어에 대한 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사들이 막 떠들면 밑에 자막 뜨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적인 그 전문 학문적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영어에 대한 강점이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전. 그리고 그래서 영어 학습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간호학과에 들어왔을 때의 자질과 인성 중요하겠죠. 솔직히 저는 간호사분들, 특히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은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한민국을 살면서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경찰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최고죠. 두 번째가 소방관 하시는 분들이랑 세 번째가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점으로 가게 되고요. 점수 갭차가 3점 차이씩 나요. 그러니까 아까 생기부나 이런 거를 볼 때 일반 전형보다 KBU가 더 90%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점수 갭차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더 뒤집기가 점수 차가 더 폭이 더 좁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성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얼마큼 타이트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또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자, 그러면 한국성서대학교 면접 유형을 좀 볼게요. 제가 이걸 좀 알아왔는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입학팀에서 저희 컨쇼 팀에게 말을 해줬었어요. 저희 학교는 이런 부분은 좀 강조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의 면접을 어떤 라인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 쪽에다가 진짜 많은 팁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이 방송에다가 그걸 다 말해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구체적인 부분까지 솔직히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만일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컨설팅을 아예 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오픈을 해드리겠지만, 이 방송에다가 보편성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저희에게 줬던 그 정보를 보편적인 방송으로 다 내보내게 되면은 아이들이 솔직히 잘못하면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피를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필터링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얘네들 왜 다 똑같은 말을 하지? 어떻게 된 거야? 다 준비해온, 뭐야, 이거 컨설턴트 도움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필터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해드릴게요, 방송에다가.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명료성 있는 대답을 원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말한다라는 거는 원인의 부분을 잘 분석을 해갖고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장황하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네들이 몇 분을 주냐면요, 10분 내외로 줍니다. 아이가 면접을 할 수 있는 게 10분밖에 안 되는데, 어님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면접장 들어가서 앉아서 몇 마디 하면 벌써 10분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료한 답변을 준비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명료한 답변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딱 맞는 틀에 있어서 말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장엄하게 막 길게 말해버리면은 정말로 그 교수가 듣다가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가 주절 얘기해버리면 시간은 잡아먹는 대로 학교에서 저희에게 줬던 그 정보를 보편적인 방송으로 다 내보내게 되면은 아이들이 솔직히 잘못하면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피를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필터링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얘네들 왜 다 똑같은 말을 하지? 어떻게 된 거야? 다 준비해온, 뭐야, 이거 컨설턴트 도움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필터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해드릴게요, 방송에다가.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명료성 있는 대답을 원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말한다라는 거는 원인의 부분을 잘 분석을 해갖고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장황하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네들이 몇 분을 주냐면요, 10분 내외로 줍니다. 아이가 면접을 할 수 있는 게 10분밖에 안 되는데, 어님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면접장 들어가서 앉아서 몇 마디 하면 벌써 10분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료한 답변을 준비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명료한 답변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딱 맞는 틀에 있어서 말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장엄하게 막 길게 말해버리면은 정말로 그 교수가 듣다가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가 주절 얘기해버리면 시간은 잡아먹는 대로 잡아먹고 나를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요하고 명료성 있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그 연습이 솔직히 좀 준비를 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랑, 또한 이 명료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컨쇼 방송할 때도 솔직히 대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뭔가를 말할 때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 원인과 결과로 말해드려요. 학생들의 성적이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좀 살을 붙이다 보니까 저는 말을 좀 길게 하는 거지, 솔직히 저 이거 되게 짧게 해서 그냥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드려야 되지만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오래 떠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보통 컨쇼 방송 1시간 하잖아요. 저희 방송 뭐 대학교 2개나 3개 하면 걷다가 한 대학교가 한 20몇 분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솔직히 한 1, 2분짜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딱 명료하게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되는 말과 중점적인 주제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소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소서 분석 및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자소서 분석은 뭐냐면 보통